네, 강프로입니다. 자, 흥구석유 한번 볼게요. 흥구석유가 오늘 18%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틀째 상한가를 올려붙였습니다. 왜 상승하는지는 아시죠?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맺힌 양이 무려 150억 불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단위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를 한번 보면 보통 유전이 발견되었을 때 1억 배럴 정도의 양이 나온다면, 그쵸? 이 그 맺혀 있는 양이 나온다면 꽤 규모가 있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이 무려 150억 배럴, 상당히 큰 규모의 양입니다. 물론 심해에 있고 심해에 있는 부분인 만큼 여기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양은 뭐 한 20에서 30%, 뭐 많으면 한 40에서 50%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나온 내용을 뭐 취합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런 내용을 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150억 불의 유전이 발견됐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와 이제 대단하다, 뭐 엄청난 무언가가 있다, 이걸 보기보다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죠.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스라엘과 그 중동 불안을 일으킨 그 문제들, 그리고 그 부분이 다시 4월 달에 일어나면서 뭔가 좀 이란하고의 이 마찰까지 있었던 그런 문제들, 그때마다 주가 등락이 있었고 지금 그 고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시장 관련돼서 역으로 움직이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시장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꽤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유전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흥구석유의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이걸 매수해서, 그쵸, 흥구석유를 매수하든 한국석유를 매수하든 아니면 두 종목 모두 다 매수하든 간에 수익을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쪽 구간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우리는 무조건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전이 실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효율 높게 시추를 해서 펀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게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흥구석유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익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 시추가 됐을 때, 그리고 30% 되었을 때, 40%, 50% 되었을 때, 그쵸? 이럴 때마다 흥구석유의 이익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가격에 대입했을 때 정확하게 흥구석유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전 관련돼서 지금 기사 검색을 해보잖아요. 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동해 유전 탐사 단계에서 이례적 발표, 근거는 데이터 분석 기술. 밑에 보시면 산 넘어 산 동해 140억 배럴 유전 발견, 동해 140억 배럴 유전 프로젝트명 대왕고래, 이르면 11월 탐사, 이런 식으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동해에서 실제 한번 그 시추를 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규모가 4,500만 배럴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상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전이 발견이 된 거죠. 거의 한 300배 정도 가는 규모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확인하는 부분을 거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실제 뭐 정치 쇼다 막 그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우리는 요걸 이용해서 돈만 벌면 됩니다. 왜? 흥구석유에 지금 오늘 거래 얼마예요? 2,500억. 그쵸? 한국석유입니다.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4,800억. 어저께는 거의 한 2,400억 정도 거래가 터졌습니다.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가 돌파 나왔습니다. 눌림목 좀 줄 겁니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 어떻게 잡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 제가 어떻게 흥구석유를 매매했는지까지 이쪽 구간에서 제가 4월 달에도 매매를 했었거든요. 이때 수익 한번 손실 한번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흥구석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이쪽 구간에서 4월 달이죠. 4월 달에 제가 10% 수익 한번 보고, 그쵸? 이 고가에서 추가적으로 강세폭을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11% 손절을 하고 쭉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지금 다시 돌파 구간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수익 한번 손실 한번 이렇게 봤는데 손절을 하고 나서도, 그쵸? 떨어지는 걸 보고 손절을 했다는 거예요. 반등 한번 나왔죠. 외봉에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고가를 확장시키지 못했고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도한 결과 11% 정도의 손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보지 않았다는 거죠. 저가 잡지 마세요. 아무리 손절을 하더라도. 그쵸?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고가 돌파를 했을 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흥구석유 같은 거는 단기 이슈에 굉장히 큰 급등락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용이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중동 불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흔하게 급등세를 보이는 세력주입니다. 이 세력주를 기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격도나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자람 테크놀로지 몇 프로인가요? 74.8%,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YC나 그런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매도한 결과 뭐 17%, 8% 이런 식의 수익을 내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의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 분들이 다 판단할 수 있게, 그쵸, 같이 공부해가는 방인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합니다. 보시면 5월 23일 우리기술 있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어때요?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정확하게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23.65%의 수익을 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다 같이 공부하는 공부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하는지를 보면 YC 같은 경우에도 보셨고 우리기술도 보셨으니까 오늘자 한번 볼게요. 오늘 시장이 꽤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거 어떻게 됐나요?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 이틀 동안 6.3% 정도의 오늘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수익 구간, 그쵸, 한 11% 정도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고, 그런 부분은 모두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그 파생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재룡 산업이나 그런 종목들인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몇 프로입니까? 34%의 수익 구간을 2주가 채 걸리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은 돌파 구간에 내가 공략을 해야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그쵸, 흥구석유를 왜 보는지를 보겠습니다. 유전, 오케이, 요것 때문 맞아요. 근데 요것과 맞물려서 주가가 안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는 겁니다. 싸게 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수익난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흥구석유로 인해서 제가 손절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쵸?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해서 매매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자, 다른 종목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두산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두산. 원전주가 최근에, 오늘은 떨어졌는데 원전주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두산이 먼저 올랐고요. 그랬을 때 14.7%의 수익을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에 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전에 보셨던 우리기술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의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온 결과 2주가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23.6%, 그쵸?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흥구석유, 그쵸? 제가 내일부터는 타점 잡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될까요? 한국석유, 그쵸? 흥구석유를 해야 됩니다. 한국석유보다. 한국석유는 오늘 상한가를 이틀째 갔고 흥구석유는 오늘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흥구석유를 봐야 됩니다. 왜? 먼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상한가 두 방을 가더라도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매물대가 있고요. 흥구석유는 고가의 매물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쪽 구간에 물려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지금 매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타점을 어떻게 내가 추가 매수 구간을 잡을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잡는 이유는 유전이 발견돼서만이 아닙니다. 유전이 발견되었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나 잘 모르겠고요. 주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돈은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해 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같이 공부해 나가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원리 그리고 매매 전략이 있겠죠. 그 매매 전략 관련돼서는 여기 흥구석유에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아까 전에 매매한 거 보시면 2주를 넘어간 기간이 없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가격들을 찾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단기 보유 전략에 맞춰서 제가 흥구석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흥구석유, 자, 흥구석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유전이 발견됐다. 진실일지 아닐지 그걸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진실이면 주가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유전이 발견됐다. 기대감 생겼네. 근데 주가 올라가네요. 고가 돌파했네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2주 안에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내 계좌에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